성공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로직이 자꾸 뭔가 변형돼서 못 해먹겠다. 네이버는 사실 광고 대행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상백과 김규리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그 전문 강사님 정호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저는 파블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 실장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 3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블로그 강사뿐만 아니라 블로그 초기 단계에서 파워 블로그까지 끌어올리는 코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먼저 왜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 통신 시장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플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마케팅에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마케팅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19년 1월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죠. 다른 분들은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최적화 블로그가 되기까지가 힘들기도 하시고 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비결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사모님 강의가 비용이 좀 비쌌어요. 아, 비쌉니다. 네, 비싸다 보니까 야 이거 정신 바싹 안 차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책을 한 권 봤어요. 블로그 관련된 책도 보고 네. 뭐 유튜브도 보고 내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좀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속 그것만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기간이 어느 정도? 3개월이요. 3개월. 네네네. 3개월 동안 이제 자료를 가지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편안하게 일기장처럼 많이 접근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을 꾸준히 발행하게 되면 노출이 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꾸준히 하면 누구나 쉽게 노출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강사님들마다 색깔이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A라는 유튜버한테 꿀팁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 유튜버에게 쭉 빠져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색깔을 또 집어넣게 되면 이 로직이 틀어져요. 그 색깔, 나에게 맞는 색깔을 찾았다면 그 색깔을 나에게 확실하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듣는 거 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내 블로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의 비결은 일단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3개월 동안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오게? 저는 한 달 만에 이제 일방문자 2,000명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방문자 2,000명 만들고 2,000에서 3,000까지 넘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뚫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한 달? 네. 3,000까지 넘어가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4,000, 5,000 어떻게 하면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블로그 시작하시고 나서 수익까지 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정도. 왜냐면은 제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네. 저는 브랜드 마케팅 용도로 사실 이 블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나의 목표 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브랜드 마케팅 용도라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 리뷰나 아니면 요즘에 뭐 많이 뜨고 있는 인플루언서 이쪽이 목표라면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둬야지 내가 만약에 뭐 3개월 안에 돈을 벌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 내가 운영하기 전에 먼저 어떤 목표 그렇죠. 방향성을 설정해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방향이 중간에 틀어질 수는 있지만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발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루에 2번 해야 된다. 하루에 1번만 하면 된다. 3번 많이 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 발행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셨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루에 1포씩 꾸준히 해야 된다. 너무 부담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블로그라는 게 처음 시작하실 때 1포가 막 2-3시간, 3-4시간도 걸려요. 특히 상품 리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 찍고 편집하는 데만
해도 거의 6시간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게 보통 맞습니다.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블로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네. 네, 이 블로그 역사를 보면 이 블로그는 최초에 시작했던 그 로직 자체가 하루에 1포를 45일 동안 꾸준히 하면 46일 차부터는 그냥 노출이 쉽게 됐어요. 아, 예전에. 예전에 그래,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전으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네이버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시랭크 로직이 출연했거든요. 아, 네. 그 이전까지니까 거의 2015년 정도. 아, 2015년도.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글을 대충 써도 노출이 잘 됐었죠. 그게 리브라 로직인데 리브라. 많은 분들이 리브라 로직을 머릿속에 많이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최저가 되셨던 분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아. 예전에는 글 쓰면 그냥 노출이 됐는데 왜 안 돼요? 아, 네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로직이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접근할 때 네이버 입장에서 블로그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네.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가 리브라 로직에서 시랭크로 넘어온 계기가 너무 많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쓸데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한 가지 주제에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쓰는 블로그가 인기가 많아요. 아,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전문성 있는 글을 로직에 맞춰 쓸 수 있다면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만 발행해도 오, 충분히 최적화 블로그는 뭐 한두 달 안에는 한두 달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두 네. 달?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장점이나 단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내가 블로그를 다룰 수 있다면 네. 저는 사실 블로그를 노후 대책으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노후 대책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글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렵지 네. 하다 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 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네. 이 장점이 추후에 내 미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블로그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글 쓰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원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쵸,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본문 글 안에 저는 크게 이 구성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놨거든요. 네. 글 자체는 로직에 집중해서 만약에 글을 작성할 줄 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은 사실 고민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비법 네. 전자기 때문에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블로그로 인해서의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 지금 벌고요. 오. 많이 벌 때는 뭐 300 이상도 버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글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뭐 30만 원이나 단가가 좀 센 거는 쓰는데 네네. 자잘한 거에는 약간 블로그 지금 하려는 분들은 항상 수요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람은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나. 제가 뭐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일주일에 2개, 뭐 네. 혹은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어차피 할 거면 3개월 정도는 그 어떤 그 사적인 약속만큼이라도 다 배제하고 모든 시간은 블로그에 올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올인해라는 거죠. 그쵸.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하지만 3개월 동안 이 블로그를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다룰 정도에 된다면 네. 그때 일주일에 2개, 3개가 가능한 거지. 네. 강의 한번 듣고 뭐 그냥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그냥 네. 일주일에 2-3번 할 거라면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죠. 3개월은 올인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모든 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스토어도. 저도 네. 이전 영상에서 했던 게 3개월만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쵸.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예. 플랫폼이든 3개월 동안 집중하고 올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좀 헤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듯 안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분들에게 네.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제가 한 가지다 보니까 성공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랭크 로직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특히 주부님들은 주부님. 주제가 많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네. 이게 C랭크 점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노출이 되는 듯 안 되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네. 5가지 주제가 있는데 내가 월,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글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수가 월요일은 여기 쌓이고요. 화요일은 여기 쌓이고요. 자, 네이버는 전문성 블로그를 선호하는데 네. 나는 투자를 분산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날은 미용실을 가서 미용실 걸 썼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날은 쇼핑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 상품을 리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뭔가 될 듯 안 될 듯하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작성한 총 포스팅 수가 있죠. 네. 자, 그 중에 내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 혹은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네. 주로 발행하고 있는 포스팅 수가 많은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인 카테고리를 그것만 쭉쭉 써보시다 보면은 노출의 빈도가 조금씩 살아나겠죠. 대표님의 이 노하우가 사실 100분의 1 수준이죠. 오늘 오픈된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뭔가 촉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 내 문제점이 이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퍼즐을 놓고 보면 아무리 99%가 완벽하다 해도 1%가 틀리면 네. 완성된 작품이 아니죠.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퍼즐에 맞는 걸 내가 직접 맞출 정도의 어떤 조각별로 다 습득을 해야 제가 무조건 맞아요라고 말을 못하죠. 강사들마다의 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강사가 만약에 나에게 색깔이 맞는다라면 그분한테 계속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분의 노하우를 100%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분의 색깔을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를 타켓으로 해서 블로그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블로그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이유가 저품질이거든요. 네. 10년 이상 막 포스팅 수가 1000개가 넘는데 저품질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네. 다음 티스토리 넘어갔다가 네. 다시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유튜버로 가셨다가 인스타로 가셨다가 네네. 결국엔 다시 블로그로 오세요. 이 블로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로직이 자꾸 뭔가 변형돼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절대 로직을 바꾸지 않아요. 큰 틀의 로직은 C랭크 로직과 2018년도에 출연한 네. 다이아 로직이 끝이에요. 근데 뭔가 계속 바뀌긴 해요. 그 바뀐다라는 게 뭐냐면 네. 네이버는 사실 광고 대행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광고 대행사 때문에 정말 진솔한 후기 글이 안 올라오고 네. 홍보 글이 많이 만발하다 보니까 이 로직을 타이트하게 쪼는 작업을 해요. 그게 1년에 한 2-3번 정도 해요. 2-3번이요? 네. 이렇게 쪼을 때마다 개인 블로거 분들이 이렇게 움찔하죠. 네네. 저품질인가? 근데 절대 로직이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로그를 시작하실 거라면 네. FM대로 만약에 내가 할 줄 안다면 네. 이런 저품질 관련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1년도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노출의 빈도가 10개 중에 5개, 8개는 돼야 되는데 통합 검색이 안 되고 6등, 7등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네. 블로그 안에 영상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네. 이건 선택입니다. 네이버가 유튜브를 타겟으로 네이버 TV도 만들고 한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상이 없어서 노출의 빈도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연도는 영상이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랑 노출의 빈도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짧게라도 내가 글을 작성하는 컨텐츠에 뭐 10초에서 15초 정도 핵심이 나왔습니다. 네, 2021년도는 영상을 꼭 영상. 첨부해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영상을 첨부해서 한 방에 저품질 시키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은 광고 대행사 때문에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광고 네. 대행사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